며칠 전 한 70대 할머니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그분께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을 채우는 지혜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13.5%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95세의 김옥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시며 매주 노인대학에서 한글을 배우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20대 청년만큼이나 반짝였고 웃음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매일이 즐겁고 감사해요. 김옥순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김옥순 할머니께서 이런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8가지 습관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며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습관들을 통해 삶의 기쁨을 되찾으셨습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8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삶을 180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경험하신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실 준비 되셨나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8가지 필수 습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 없는 운동입니다. 편한 운동화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죠. 단 한낮의 더운 시간은 피하시고 아침이나 저녁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걷기 외에도 실내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이 많습니다.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도 좋고 간단한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운동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죠.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도 추천합니다. 물속에서는 체중 부하가 줄어들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주 1회 30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세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저강도 운동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키울 수 있고 호흡과 명상을 통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심장질환이나 관절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운동 중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서 가벼운 걸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힘들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습관은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영양분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의 기본은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마세요. 2023년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 아침 식사를 거르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할 때는 한 가지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 최소 3가지 이상의 반찬을 준비하세요. 영양사들은 밥과 국 외에도 단백질 반찬 하나, 채소 반찬 2가지를 기본으로 권장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주 2회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지방산이 풍부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식재료 보관도 중요합니다. 채소는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 냉장 보관하고 과일은 종류별로 적정 온도에 맞춰 보관합니다. 상한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경희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는 식사의 질이 노년기 건강을 좌우한다며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노년층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간주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일지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물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수분 섭취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식사 때마다 한 컵씩, 그리고 운동 후에도 꼭 물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8컵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오늘부터라도 식단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당장 큰 변화는 어렵겠지만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분명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3번째로 알아볼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수면센터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의 수면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의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일찍 자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색광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가볍게 하고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후부터 피하세요. 취침 전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낮잠도 적절히 활용하면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지 않고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누우세요. 이렇게 하면 점차 건강한 수면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노후의 기본입니다. 좋은 잠자리가 활기찬 하루를 만듭니다. 이제 편안한 밤을 위한 준비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4번째로 알아볼 습관은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립은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을 높이므로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의 2023년 조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90% 이상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동아리나 친목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수명이 3.2년 더 길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종교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모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만남이 삶의 즐거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취미 활동을 통한 만남도 추천합니다. 등산, 게이트볼, 합창단 등 공통의 관심사로 모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더욱 즐겁고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 새로운 인연과 함께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5번째로 알아볼 습관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최소 1년에 한 번은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66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인지기능 검사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6개월마다 한 번씩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진호 교수는 많은 노인성 질환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강조합니다. 정기검진으로 발견하면 치료가 쉽지만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반드시 보관하고 기록하세요. 검진 결과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건강 상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생활습관 개선이나 전문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 선별 검사는 60세 이상부터 2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집에서도 주기적으로 체크하세요. 혈압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 혈당은 식전과 식후 2시간 후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검진도 6개월에 한 번은 받아야 합니다.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고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안과 검진도 중요합니다. 백내장, 녹내장 등 노인성 안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 년 1회 이상 검진을 받으세요. 골다공증 검사는 2년에 한 번,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5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받아야 합니다. 검진 결과는 잘 보관하고 의사와 상담할 때 참고하세요.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우리 몸의 정기점검입니다. 자동차도 정기점검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의 소중한 건강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바로 건강검진 예약부터 시작해보세요. 6번째로 알아볼 습관은 지속적인 학습과 취미활동입니다.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연구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뇌 가소성을 높여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책을 읽거나 퍼즐을 풀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원예, 서예 등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음악 감상이나 악기 연주는 청각과 운동신경을 자극해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우는 노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평생교육진흥원의 통계를 보면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80%가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우울증 발생률도 일반 노인 그룹보다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우리의 호기심과 성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취미 하나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7번째로 알아볼 습관은 긍정적 마인드 관리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생각의 힘이 아닙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그날의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주변의 긍정적인 면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명상도 마음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명상과 같은 마음챙김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불안과 우울 지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깊은 호흡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들어 보세요. 마음의 건강이 곧 몸의 건강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 8번째 습관은 환경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집 안 곳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세요. 특히 욕실과 현관은 필수입니다. 바닥이 젖었을 때는 즉시 닦아주세요. 조명은 밝게 유지하고 특히 계단이나 화장실은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세요. LED 센서 등을 설치하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안전바를 설치하세요. 화장실, 욕실, 계단 등 위험한 곳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26도에서 28도, 겨울철에는 18도에서 22도를 유지하고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합니다. 환기는 하루 3번 이상 각 10분씩 실시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구는 주 1회 이상 햇빛에 말리고 3, 4개월마다 세탁하세요. 매트리스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약품과 생활용품은 종류별로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오래된 약은 폐기하고 필수 약품은 항상 비치해 두세요. 행복한 노년을 위한 8가지 필수 습관의 주인공, 김종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 김종배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고혈압, 당뇨 초기 증상과 함께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죠. 의사는 생활습관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변화는 운동부터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동네 공원에서 시작한 가벼운 걷기.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 지금은 하루 40분씩 걷고 있습니다. 식습관도 바꿨습니다. 아내 이영숙 여사의 도움으로 영양사와 상담을 받고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면서 체중과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수면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10시 취침, 아침 6시 기상이라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숙면을 취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탁구 동호회. 이를 통해 운동도 하고 새로운 인연도 만났습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 봉사활동은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죠.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았습니다.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고 의사의 조언을 성실히 따랐습니다. 새로운 배움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시작한 스마트폰 교실을 통해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웠고 이제는 손주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며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습관이 생겼고 우울했던 마음도 점차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김종배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에서 정상 수치를 기록했고 우울증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노년을 위한 8가지 필수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김종배 할아버지의 사례처럼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란에 여러분만의 건강관리 비법이나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들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